안녕하세요. ERD 발표를 맡게 된 무한애자일의 오창훈입니다. ERD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를 확인하고 ERD의 정의와 구성, 그리고 카디널리티와 옵셔널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ERD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 조건 명세서를 작성을 하며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트랜잭션 모델링, ERD를 작성하며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는 논리 스키마를 설계하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합니다.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현 단계에서는 목표 DBMS의 DDL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며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 이 중에서 ERD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ERD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RD는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의 약자로 개체 관계 모델이라고도 하며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API를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한 모델 구조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ERD는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엔티티를 표현하며 타원으로 애트리뷰트를 표현하고 마름모로 릴레이션을 표현합니다. 사각형으로 표현된 엔티티는 이후에 테이블로 변환이 되고 타원으로 표현된 애트리뷰트는 이후에 컬럼, 릴레이션은 PK, FK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로 변환이 됩니다. 또한 기호는 없지만 튜플은 로우로 변환이 됩니다. 구성 요소까지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ERD를 어떻게 만드는지 개체, 속성, 관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이며 유일한 식별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애트리뷰트는 개체를 구성하는 항목이고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입니다. 이러한 속성의 수를 디그리 또는 차수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은 개체와 개체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을 뜻하며 1대1 관계, 1대 n 관계, n과 m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글을 입력할 수 있는 폼 양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폼 양식에서 다음처럼 저자, 글, 댓글에 엔티티를 추출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각형에 엔티티를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고, 그리고 draw.io를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엔티티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입력 창에서는 제목과 본문, 추가로 글을 작성한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 엔티티에 세 가지의 애트리뷰트를 추가해 주었고, 저자에는 이름과 소개, 그리고 가입일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처럼 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서는 단순하게 본문 내용과 글을 입력한 날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애트리뷰트만 추가를 해주었고, 세 가지를 모두 그려본 모양입니다. 이러한 애트리뷰트들을 서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그러한 식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는 하나의 개체대에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로 모든 개체는 한 개 이상의 식별자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아래에 표를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표에서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는 컬럼은 name과 city가 있습니다. 이 name과 city는 서로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고 city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유저 아이디, 이메일, 내셔널 아이디가 있는데 이러한
식별자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후보키라고 표현을 하며, 후보키 중에서 만약에 저희가 유저 아이디를 정했다고 하면 정한 것을 기본키라고 하고,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가 아닌 나머지 이메일과 내셔널 아이디를 대체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속성들에서는 기본키로 마땅히 사용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키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정된 기본 키는 밑줄을 그어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릴레이션인데요. 글과 테이블의 저자 아이디는 외부 테이블인 저자 테이블의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K, 포린키라고 보시면 되고, 저자의 아이디 컬럼은 PK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와 글은 서로 작성하고 작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작성 관계로 표현을 하였고, 글과 댓글은 서로 소속이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속으로 관계를 이어주었고, 저자와 댓글은 작성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이라는 관계를 적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카디널리티와 옵셔널리티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이 관계는 완성된 관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카디널리티와 옵셔널리티를 추가로 확인을 하고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담임 그룹과 반 그룹이 있다고 보시고, 담임 그룹의 김 선생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나의 반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로 표시를 해주었고, 반 입장에서도 담임 선생님은 한 분만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숫자로 1을 적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기호로 표시를 해보면 단순히 사각형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다음은 저자와 댓글의 관계입니다. 김이라는 저자는 댓글을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적을 수도, 세 개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n으로 표현을 하였고, 댓글을 여러 저자가 나누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댓글은 저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호로 표시를 해보면 기본적인 틀에서 댓글에 산발이가 꽂히는 기호인데요. 이런 거를 n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자와 문제집이 있는데요. 킴이라는 사람은 문제집을 또 하나만, 두 개, 세 개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문제집 입장에서는 문제집 한 권을 킴이라는 사람과 리라는 사람과 팍이라는 사람이 모두 동시에 작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n과 m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기호를 표시를 하면은 양쪽에 한 바리가 모두 꽂히는 관계입니다. 다음은 옵셔널리티인데요. 말 그대로 옵션을 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자와 댓글 그룹이 있고, 팀이라는 사람은 댓글을 적을 수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 관계에서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표현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댓글에서는 각 댓글에는 반드시 저자가 있어야 하고, 만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일자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기호에서는. 그리고 킴이라는 사람은 댓글을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산발이를 꽂아주면 이러한 기호가 완성이 됩니다. 옵션들을 가지고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인데요. 글에서는 저자에게 글은 여러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산발이 모양의 기호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원 모양을 추가합니다. 글에게는 저자는 옵션이 아닌 필수이기에 일자 표시와 여러 명의 저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산발이를 넣었습니다. 글과 댓글의 관계에서는 댓글에게 글은 필수 존재이기 때문에 일자를 표시해 주었고, 글에게 댓글은 옵션이고 또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저자와 댓글 관계에서는 저자에게 댓글은 옵션이며 여러 개를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고,
댓글은 저자에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만 표시해 두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